기장 광산마을 인근 오염된 땅이 경관단지로 변신했습니다. 핑크뮬리와 보리사초, 팜파스 등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작물을 감상하는 경관단지가 첫 선을 보이면서 남녀노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공식 초청작과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포함해 총 26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주목할 만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내홍 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순조로운 출발 이후 순항 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9월 기준 부산 주민등록 인구는 33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짧은 가을의 풍경 제대로 즐기고 계신지요? 가을 나들이 아직도 안 갔다면 일강 광산마을을 추천합니다. 핑크뮬리를 비롯해 보리사초, 팜파스 등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작물을 감상하는 경관단지가 첫 선을 보여 남녀노소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따사로운 햇볕을 담은 핑크뮬리가 가득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풍경에 견학 나온 아이들도 신이 납니다. 갈대를 직접 만져보고 예쁜 풍경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꽃다발까지 만들어 손에 쥐니 더욱 즐겁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보송보송했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놀러 오고 싶어요. 가을 풍경을 만끽하려는 어른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일광 광산마을 인근 경관단지입니다.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느낌? 핑크뮬리도 예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핑크뮬리와 버베나, 팜파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근처 광산이 폐광되면서 대지가 중금속에 오염돼 사용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5대 구리광산이라 불릴 만큼 규모가 컸던 일광광산은 1994년 폐광됐습니다. 이후 광산 근처 오염된 땅을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대지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기장군은 14,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휴경 농지에 경관 작물을 심어 활성화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와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첫 시도입니다. 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쁜 꽃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을 하면서 이게 철철이 여기 자연과 여기에 피는 꽃들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군은 광산마을 주민과 함께 계절마다 다양한 작물을 심고 관리해 버려졌던 오염된 땅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로 가꿔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공식 초청작과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총 26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수많은 영화 중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가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한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총 3개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입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영화 미나리를 비롯해 버닝과 서치 등 6개 작품이 상영됩니다. OTT 플랫폼의 성장, 한류 열풍을 타고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영화감독과 배우들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어서 썬댄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스라는 영화인데요.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이 영화 역시도 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을 통해서 선보이게 됩니다. 재미교포 감독인 정이삭, 저스틴 전을 비롯해 배우 존조와 스티븐 연 등은 직접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해 한국 영화 팬들을 만났습니다. I'm really appreciating being on the ground here right now at this moment.
it feels like a moment of change in a lot of areas, technologically, cinematically, it's a moment of change. And culturally, even in Korea, it feels like a moment of transition. And it's just very interesting to be here as an observer. 특히 정이삭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고 한국 관객들과 함께 볼 기회를 얻은 것에 특별한 의미를 뒀습니다. It was important for me coming to Korea, to a place of my family and my ancestors, to watch it with the audience. And so in many ways, I just felt like it's a wonderful feeling to be able to share the film. 또 다른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주윤발의 영웅본색입니다. 배우 주윤발의 대표작 영웅본색과 와호장룡을 비롯해 신작 원모어 찬스로 그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영화 산업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화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평소 접하기 힘든 12편의 영화를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영화제,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과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초유의 공백 사태가 벌어져 영화제 시작도 전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영화제 다행히 순항 중인데 차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개막식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우선 올해 영화제는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와 이 강승하 부집행위원장이 이 집행위원장 대행을 맡아서 이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개막식에는 배우 송강호가 영화제 호스트가 돼 손님을 맞이했는데요. 이 여러 우려의 시선에도 레드카펫 행사와 개막식에는 국내외 이 초특급 스타들이 집결했습니다. 이 스타 게스트들이 영화제 빈자리를 메운 모습이었는데요. 배우 한효주, 유연석, 송중기, 임수정 등 국내 스타뿐 아니라 배우 주윤발, 판빙빙 등도 신작을 들고 영화제를 찾았고 이 많은 영화 팬들도 개막식을 함께했습니다. 개막식은 원래 배우 이재훈과 박은빈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재훈 배우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 박은빈 배우가 첫 단독 진행자로 나서 영화제 막을 열었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 그런데 초청 영화 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71개국 242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올해 영화제 초청작은 69개국 209편입니다. 이 영화제 내홍 또 경기 침체로 영화제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초청 작품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개막작 기자회견이 열린 현장에서도 이 집행위원장 대행을 맡은 이 남동철 프로그래머에게 영화제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남동철 프로그래머는 내실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서는 미국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 데이빗 핀처 감독의 더 킬러,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 거장 감독들의 신작이 공개가 됩니다. 또 릭배송 감독의 도그맨이나 고 설리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담은 진리에게 등 화제작도 소개됩니다. 주말 동안 영화의 전당에선 야외 무대 행사도 이어지는데요. 영화 화란의 주인공 송중기, 거래 유승호, 거미집의 임수정 배우 등이 영화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도 연계해서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11월에 결과가 나오는 이 세계박람회 개최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세계박람회 개최하기 좋은 도시 부산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빅루프에 유치 기원 메시지와 유치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요. 또 공식 영화제 후원 차량 100대에도 이 유치 홍보 디자인을 랩핑해서 영화제 기간 준비된 도시 부산의 역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에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홍보 부스에는 북이 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영화인과 영화 팬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8일 일요일에 열리는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앤 네. 글로벌 OTT 어워즈도 영화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21년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제 중 처음으로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이 OTT 작품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우수한 OTT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데 국내의 우수한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겁니다. OTT 어워즈에서는 총 17개 부문, 이 20개 상을 시상하는데 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이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인천시는 어촌에 정착하려는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와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0살인 하도근 씨는 10년 넘게 하던 택배 일을 접고 3년 전 귀화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습니다. 생활비나 이제 뭐 선원들을 월급도 줘야 되고 저희 가정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네. 1년 차이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빚도 많이 지고. 하 씨처럼 도시민이 어촌에 적응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도시처럼 주거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집을 짓는 데만 수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님 집을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귀향자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 이 거주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광역시 최초로 귀어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귀어인들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는 구상이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어인들을 위한 상담과 홍보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었던 귀어 귀촌 지원센터 역시 예산 문제로 개소가 미뤄지는 상황.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민 중에서든 섬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알 그런 권리를 제공하고 또 마침내 이제 결단을 해서 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인천 지역의 총 기여인 수는 345명으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기여 가구 가운데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전남과 충남 그리고 전북에 이어 인천이 4번째로 높습니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인천의 귀여 귀촌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9월 기준 부산 주민등록 인구가 330만 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총 인구는 1995년 388만 3천 명까지 늘었다가 2016년 12월 349만 8,529명으로 3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20년 9월에는 339만 9천 명으로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부산시는 당초 올해 연말 3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감소 속도가 빨라져 10월에는 3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8월 불법 면회와 관련해 해운대 경찰서장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경찰대 동기인 경남경찰청 소속 B 경무관으로부터 살인미수 피해자의 불법 면회를 부탁받았습니다. B 경무관은 A씨로부터
해운대 경찰서 소속 C 경정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C 경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를 B 경무관의 집안 어른과 몰래 만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